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자의 역할 분담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지방분권은 한국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연방주의를 베이스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 주정부의 권한은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도 주 정부마다 다르고요. 경찰권 및 여러 행정권을 구현하는 데 주마다 지방의 특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독일의 분권형 시스템이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염병 같은 위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는 결정이 많기 때문에 주정부와 합의를 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락다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연방정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각 지방정부의 주총리들과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미팅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 합의를 한다 등의 기사는 자주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사에서는 새로운 절대주의, 위헌소지 등 독일 신문에서 볼 수 없던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중앙정부가 코로나를 두고 강력한 정책을 펴다 보니 이에 대해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들입니다. 물론 독일 정치권과 행정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까지 버텨왔었습니다.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보조금 지급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행정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독일은 강력한 주정부의 권한을 연방정부에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절대주의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백신 패러독스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수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지금 백신 패러독스, 백신의 역설이라는 함정에 빠져가고 있다는 독일 언론사들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패러독스 현상은 독일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사들은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유럽의 나라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백신 보급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을 한 겁니다. 독일 유럽 주간지 포커스는 2021년 4월 16일 코로나 위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상하게도 확진자 수도 상승하고 있다고 이 역설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스트 팬데믹의 일상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라이브 극장들과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국민 60% 이상이 첫 번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줄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에 있어 선구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 백신 접종 캠페인에 있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양상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즉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 이후로 높은 접종률이 사람들을 조심스럽지 않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이미 예견이 되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를린 샤르테 병원의 크리스텐 도르스텐 박사는 이런 백신 패러독스 같은 시나리오를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주의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고 이는 락다운을 풀려는 쪽의 목소리들과 연동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노년층과 위험그룹의 한 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난 1월 독일 유럽 주간지 슈필과의 인터뷰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락다운을 일찍 풀기 시작한다면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지금 이런 도르스텐 박사의 시나리오가 이미 남아메리카에서는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 같은 경우 이미 전 국민의 40%가 적어도 첫 번째 접종을 완료했으며
칠레 정부는 적어도 7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칠레에서 바로 백신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확진자 수와 함께 사망자 수가 칠레에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칠레는 락다운을 너무 빨리 해제했고요. 이에 따라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시내에는 많은 파티가 열리고 있으며 쇼핑센터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칠레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변종 바이러스와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가 칠레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미국과 우루과이도 백신 패러독스라는 함정에 빠졌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우루과이는 이미 28%가 백신 접종을 진행했으나 인구 10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남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주의한 현상은 미국 조지아, 텍사스 그리고 미시시피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들의 특징은 이미 3월부터 코로나 정책을 느슨하게 집행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너무 빠르게 규제를 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미시간주는 기사가 노출된 주간의 수요일 인구 100만 명당 57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는 2월 중순보다 5배 높은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의 효과가 눈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빠른 백신 접종에도 락다운 푸는 것을 지지했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 60%가 넘어서야 식당과 가게가 문을 열었다며 이스라엘의 완고한 코로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국도 이런 고집스러운 정책 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은 47%가 첫 접종을 마치자 이발소, 맥주집,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30건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신문은 영국의 모습을 전하면서 엄격한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역행하고 있죠.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을 잘했던 나라로 손꼽혔던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만 백신 공급에도 하루 2만 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일적이지 못한 코로나 예방 정책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백신 패러독스라는 현상까지 덮친 것이죠. 독일은 이 백신의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고 통일된 정책을 위해 새로운 감염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은 연방주의로 각 주들의 권한이 아주 강한데요. 특히 락다운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주 권한이 아주 강합니다. 문제는 통일된 코로나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 정책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주로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즉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부 가져오는 새로운 간염법이 지난주 금요일 통과가 되었는데요. 독일 언론 포커스는 이를 두고 메르켈 총리의 새로운 절대주의, 코로나 절대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권력이 의원내각제 정신에 맞지 않게 이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절대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독일 주간지 포커스지입니다. 물론 기사는 독일 연방정부의 이번 권한 강화는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한 주가 가게 문을 열게 하고 또 다른 주가 락다운을 통해 가게 문을 닫게 한다면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독일의 가장 높은 헌법 조직은 연방국회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방정부의 이번 감염법 개정은 충분히 절차적으로 그 권한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감염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정부는 학교나 사업장에 코로나 테스트를 의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과정 중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이에 따라 기사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두고 국회를 건너뛰자는 것이 진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FDP 자유당에서는 최소한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역 통행 금지 등도 그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9시 후로 조깅을 하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고요. 그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은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저녁 통행 금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는 정치적으로 아주 드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위기에서 많은 실수를 한 연방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는 책임을 묻는 민주주의의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금의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추구해온 법적 체계와 정치 시스템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소식은 코로나 위기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